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00표면은 통과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 참여한 거죠. 근데 아주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것은 그 찬성 의원 234명 중에 지금의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이 무려 62명이나 찬표를 던져서 결국은 박근혜 정권의 종말을 구하는데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 62명은 대부분 아직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고요. 뭐 나경원이라든지 뭐 김성태, 장제원이, 주광덕이 뭐 등등, 또 이해운이처럼 이제 바른미래다 등으로 뭐 더 이제 주역을 한 사람 물론 유승민이 있고요. 이제 김무성 의원은 다시 또 자유한국당 돌아오고 이렇게 지금 남아 있으면서 전개 내년 총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김무성은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만 그 외에 탄핵에 찬성했던 대부분의 의원들은, 거의 모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다시 출마 차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감히 탄핵 62적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을사오적, 우리가 을사보호조약, 요새는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더군요. 을사늑약에 이완용 등 다른 사람이 일본 측에 협력해서 우리 외교권, 결국 이제 1910년에 국권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그런 전 단계인데, 그때 오적을 가리켜서 우리가 을사오적 그러는데 저는 이제 탄핵 62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탄핵 62적들의 잘못이 어떻게 보면은 을사오적보다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을사오적은 사실은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이완영 편을 방송을 몇 번에 걸쳐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조선왕조 말, 그 구한말이죠. 구한말의 상황은 그런 대신들의 잘못보다도 고종, 그 임금이던 그 아둔하고 참 탐욕스러운 자기밖에 모르는 못난 임금 고종의 잘못이 더 크고, 또 고종과 그 대신들 넘어서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하기로 다 작정하고 절차만 취하고 있어서 뿐이니까 을사오적의 역할은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안 했어도 어차피 우리는 불행히도 국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에 찬성한 62명은 어떠냐? 이 사람들이 관여 안 했으면은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의 찬표가 있어야 되는데 60명, 이 사람들이 좌파 세력, 전국적으로는 참여 안 했으면, 도와주지 않았으면 박근혜 정부는 탄핵 당하지 않고 오늘 그들이 그렇게 지탄에 빠지는 문재인 정권의 탄생도 없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회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참 그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탄핵에 찬성한 60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정계에서 물러나, 그러니까 제 입장이 꼭 조원진이 또 홍문정이가 있는 우리 공화당의 입장은 같냐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 대목까지는 저하고 의견이 같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제 구속 집행정지 뭐 상태지, 사실상 이제 곧 나올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발언에 따라서 뭐 지시라고 그럴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향에 따라서 정치적 행보를 하겠다는 게 우리 공화당의 얘기고, 저는 그거는 전혀 반대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분이니까, 물론 그분이 참 억울하게 당했고 이 대통령 권한을 상실한 것도 또 죄수로서 감옥살이한 것도 참으로 딱한 것이지만, 억울한 사정이지만 그건 그거고, 정치적 영향력을 앞으로 더 발휘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해서 탄핵까지 당한 사람한테 뭘 더 기대하고 귀를 기울여서 지시를 받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공화당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탄핵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세상 일은 참으로 묘한 것이요. 이 이명박 정부 임기 만료를 1년쯤 앞두고서 이명박 정부는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것을 4군데에 허락을 해줬습니다. 전부 보수 신문사죠. 조중동에다가 매일경제. 이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것은 다시 회고해보면 뭐냐면, 종편이라는 거는 이 케이블 TV는 원래 한 가지 분야만 하는 겁니다. 스포츠 채널, 보도 채널, 예능 채널 뭐 등등의. 근데 종합편성 채널은 케이블이면서 일반 공중파 KBS, MBC, SBS처럼 드라마도 하고 예능, 스포츠, 보도 이걸 다 허가해 준 건데, 이 보수 신문들이 또 기꺼이 달라든 건 뭐냐면
이 정권 입장에서는 이 보수 정권, 이명박 정권 또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이 넘겨받았습니다만은 이 보수 정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공중파라고 부르는 KBS 1, 2, 그다음 MBC, SBS가 다 진보적인 또는 좌파적인 그런 그 노조에 장악돼 가지고 자기들의 영향력 밖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좀 손쉽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송 채널이 있어야겠다. 이런 데 착안해 가지고 종편이라는 게 탄생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명박 정부나 또 초창기의 박근혜 정부는 뭐 그 덕을 좀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묘한 것이 요즘 다시 또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세월호 사건, 이것이 6년 전 4월 16일 날 터져버리자 이 종합편성 채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자본금이 적고 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전 분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런 큰 사건이 터지자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24시간 세월호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종편이 없었다면은 다른 방송 채널은 뉴스 시간에다 뭐 초점을 맞춰서 세월호 사건을 보도하고 말았을 텐데 그리고 나서 최순실 사건이 마침 터지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마치 살판난 것처럼 뭐 자기들이 보수 채널이고 무슨 좌경 채널 이걸 떠나가지고 시청률 경쟁, 그 제작비를 아껴야 되니까 보도에 편중해가지고 그냥 24시간 세월호 사건에 이어서 최순실 사건을 보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침소봉대해가지고 크게 부풀어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몇 년 지났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순실 사건이 그렇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몰아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32년인지 그렇게 감옥살이 할 그 정도의 사안인지. 근데 문제는 언론기관은 언론기관대로 방송 채널은 방송 채널대로 그렇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뽑고 박근혜 대통령을 받들고 있는 집권 여당은 자기 나름대로 분수를 지키고 자기대로 도리를 했을 텐데 여기에 같이 부안제동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명의 많은 숫자가 탄핵 찬성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난 겁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들이 다시 각 지역구에 내려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총선이 4월 15일 불과 5,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과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후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그것도 예측 못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쫓겨나면 그 당시 정치 상황에서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로서 그 당시 한나라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후보도 못 골라가지고 마지막에 홍준표가 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앞일을 전혀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 당 일종의 그 역적질을 한 거죠. 자기 당의 그 대통령 후보를 뽑아놓은 사람 또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을 배신하고 좌경 세력에다가 부안대동해서 대통령 쫓아낸 이런 철도 없고 판단력도 부족한 사람을 다시 국민의 대표로 뽑아야 되냐.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천을 줘봐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면 A라는 지역구에 그 후보를 공천시켜 줘봐야 우선 그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그 후보를 찍을 리도 없고 찍는다면 결국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찍어줄 텐데 저부터 포함해서 그 유권자들이 상대방에 반대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으러 가진 않겠지만은 기꺼이 나가가지고 그 A라는 지역구에 나온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를 찍어줄 생각이 나겠습니까? 몇 군데 여론조사하면은 이 보수층의 후보들, 유권자들도 70% 내지 80%만이 그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을 그래도 보수 통합론에서 용서하고 찍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한 20, 30%는 제 자신도 그런 데 해나고 전혀 찍어주실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수 통합을 겉으로 주장해봐야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을 내놔봐야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탄핵에 찬성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기들이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물러나야 되고 실제로 선거 결과를 승리로 가져오기 위해서도 그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 세력을 연합하기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암초가 있죠. 첫째는 이 바른미래당과의 연대가 이제 일단은 유승민 측의 반대로 물론 바른미래당은 이제 쪼개져 가지고 그 현재 당권을 진 손학규파하고 당권을 잃은 못 가지고 있는 유승민파하고 나뉘어서 지금 황교안이가 접촉해 온 건
손학규파가 아닌 그 유승민 파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과의 통합은 일단 물 건너갑시다. 근데 그것은 이미 예정된 것이 거기에 있는 뭐 권은희 의원이라든가 등등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한국당과 한 깃발을 들고서 총선에 나가서 호남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바른미래당 중에서도 현재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결국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만은 참여할 의사가 없고, 그다음 조원진이 홍문종이가 하고 있는 이 우리 공화당도 사실 이 공화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어요. 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혹시 집권 여당의 프락치 아니냐, 또 많은 자금을 여유 있게 쓰는데 거기서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정치인으로서 역할은 끝났고 조용히 있는 것이 속지 않은 뜻도 되고 보수 세력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들겠다 한다면 그건 보수 대통합의 그 정신에 설령 부합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강로에 가서는 역시 한나라당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도 가장 많은 세력을 일단은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많이 포용을 해야겠는데요. 흔히들 세상에서는 해쳐 모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명도 바꾸고 사실상 당을 해산하는 단계까지 가라. 물론 당을 해산해버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고 보조, 그 쌓아놓은 돈의 처리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전국구원의 문제가 있는데 전국구원은 정당을 해산하면 의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니까 전에 우리나라 야당 정치사가 말해주는 바에 하면 우리나라 정당이 하도 부친이 많았고 이합집산이 많았으니까요. 그때는 늘 어떻게 하냐면 전국 의원들은 일단 다 제명을 해버립니다. 그 지금 자유한국당 같으면 자유한국당에서 제명을 사실은 서로 알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당에서 무소속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무소속 의원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신당을 창당할 때 다시 영입하는, 그러면 자격 상실에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그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을 손해보는 또는 이 절차상 전국구원을 구제하기 위해서 무슨 좀 뭐라고 그래 구차스럽지만은 제명했다가 다시 복당시키는 이런 절차를 취해서라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도 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특히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후원 세력이 광화문에 있는 이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많은 기독교 세력이니까 이쪽 세력들을 많이 영입해서 어떻든 전국 지역구에서 제가 늘 주장하듯이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죠. 오픈 프라이머리로 각 지역구에서 국민이 지지하는 사람을 후보로 뽑아가지고 그걸 내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그 탄핵에 찬성한 사람도 국민 경선에 나가면 어떠냐. 뭐 국민 경선 제도를 채택하면 저도 그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판단을 국민이 결정하게 한다면 공천권을 국민이 갖는다면 제일 좋은 것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스스로 물러가서 적어도 4년은 또는 영원히 정치판에서 손을 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또 많은 사람이 요새 주장하는 대로 국민 경선을 해서 공천권을 국민이 행사할 수 있다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후보자를 선정해서 본선에 가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선한다면 저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찬성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거가 몇 달 안 남았는데 문을 넓게 열되 결국은 국민이 선정하든 또 국민이 선정하는 제가 주장하는 그대로 안 된다면은 외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 있는 예를 들어 탄핵에 찬성했다든가 또는 보수연합의 기치에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걸러내서 훌륭한 의원을 뽑아서 하루빨리 우리 정치가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